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은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54호에 게재된 다양한 레이저의 활약, 소형 고출력으로 모든 분야를 혁신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0월호 28에서 5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통신과 급전, 반도체 및 전자회로 기판 제조, 금속 가공, 더 나아가 레이저 핵융합과 농업과 방위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레이저광이 크게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장치와 디바이스 자체의 기술 혁신도 가속화되면서 지금까지의 레이저에 대한 상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 특집에서는 이러한 각 용도에서 레이저광을 사용한 새로운 전개와 레이저 기술의 돌파구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단색성이 강하고 고휘도로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한 점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레이저광. 지금 그 용도가 21세기의 아미 나이프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명과 통신, 빛을 이용한 급전, 그리고 반도체 제조와 핵융합 발전, 더 나아가 우주 쓰레기 및 해충의 제거 및 드론 격추 등입니다. 1960년에 개발된 레이저광의 용도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배경 중 하나는 레이저광 출사 장치의 고출력화와 소형화의 진전입니다. 이전에는 고체 레이저라는 대형 장치가 필요했고 이용할 수 있는 빛의 파장도 한정되어 있었으며 전력을 빛으로 변환하는 효율도 3%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고효율 및 초소형의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당초 이용할 수 있는 파장이 한정적이었지만 발광 다이오드, LED 보급을 배경으로 빛의 색상 선택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이버 레이저라고 하는 다수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을 광섬유로 증폭하는 구조가 개발됨으로써 큰 출력의 레이저광을 사용하는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사용자 측 수요의 변화와 확대입니다. 다수의 기지국을 이용하는 5G가 확대되었고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에 이용되는 라이더의 저비용화, 반도체 및 전자회로 기판의 고도화 및 다품종 소량 생산, VR, 가상현실 고글과 AR, 증강현실 글래스 개선 등의 수요 확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문제와 레이저광의 출력과 빔의 품질, 그리고 저비용이면서 고속의 제조 방법 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조 방법을 포함한 새로운 레이저의 용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레이저 소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용도로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어 온 곳은 광섬유 통신 등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용 매체로서의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원시적인 사용법이 물체의 빛을 비춰 그 정보를 아는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조명 분야에서 LED에서 LED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LED를 조명에 이용하는 것에 일찍부터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교세라의 자회사인 미국의 교세라 SLD 레이저 KSLD입니다. KSLD는 지락칼륨 베이스의 청색 LED 개발로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씨가 발족시킨 구 SLD 레이저를 2021년 1월에 교세라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조명 광원으로 LED가 아닌 파장이 445나노메타이고 청색 발광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조명의 광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휘도로 LED에서는 전류가 커지면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 드룹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편 LED에서는 이 드룹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전류를 크게 할수록 발광 효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KSLD의 광원은 밝기가 최대 4만 루멘으로 거의 같은 사이즈의 LED 모듈로, 예를 들면 미국의 크리 LED 제품인 엑슬램프 XHP 70.3의 약 8배이며 빔폭도 약 10분의 1로 좁고 도달거리는 최대 10km로 LED의 5배에서 10배 정도입니다. KSLD가 미국에서는 보다 생활에 가까운 초고휘도의 손전등을 이미 발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파이라고 불리는 가시광 통신업계 사양에 준거하는 형태로 실내에서의 통신에도 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대 통신 속도는 25GBps이지만 수광 측 장치와의 관계 때문에 제공하는 개발 키트에서는 1GBps의 통신 속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KSLD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유망한 용도로 디스플레이, 특히 VR 고글과 AR 글래스로의 응용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팬 디스플레이 등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국제학회 SID 디스플레이 윅 2022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채택한 VR용 광학계를 선보였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우선 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팬케이크 광학계의 하프 미러 대신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 전력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먼 곳까지 강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강점은 수중에서 통신하는 용도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보수 점검을 하는 잠수원과의 통신 외에도 최근에는 수중 드론도 보급되고 있어 수중에서의 통신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에서의 통신에는 주로 음향 기술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음향 기술은 최대 1000km라는 극히 먼 곳까지 신호가 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통신 용량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도 1Mbps가 한계입니다. 거리가 먼 곳의 경우 1kbps 전후로 초기 다이얼업 통신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보다 대용량 통신 실현을 위해 수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청색이나 녹색빛을 이용한 수중 통신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미터의 거리라면 LED로도 100Mbps 정도의 통신이 가능하지만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함으로써 100m 이상의 거리에서 1GBps 대용량 통신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대용량 통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영역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궤도 인공위성 LEO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것들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 회선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LEO는 정지 위성과 달리 지구를 약 90분에 한 바퀴 도는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어 특정 지상국과의 통신 가능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에 따르면 지금까지 LEO와 지상국 간의 전파를 이용한 통신에는 직경 3.6m의 대형 안테나가 필요하며 회선 용량은 240Mbps 정도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일 1일 1회밖에 지상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 통신 속도는 약 1.7Mbps로 고화질 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전송하는 데도 제약이 크다고 하는데 LEO의 수가 늘어나면 필요한 데이터 전송에 따라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JAXA는 우선 LEO에서 정지위성인 광데이터 중계위성에 레이저광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서 지상국에 전송하는 광위성 간 통신 시스템 루카스를 개발하여 이미 몇 가지 검증도 완료하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AXA는 더 가까운 미래에 LEO와 광데이터 중계위성 간뿐만 아니라 LEO 간이나 LEO와 지상국 간의 통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위성 간 통신 등 거의 모든 우주에서의 통신 회선을 레이저 다이오드 베이스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레이저광의 응용처로 통신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상정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력 전송입니다. 전력으로 레이저광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떨어진 장소에서 수광 소자로 받아 광전 변환하여 전력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정밀한 전자회로 기판 및 반도체 제조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2010년경부터 스마트폰용 다층 프린터 기판의 패터닝에 사용되기 시작한 다이렉트 노광, DI입니다. 이전까지의 포토마스크를 대신해 보라색 또는 근자외선의 레이저광으로 직접 패턴을 그리는 것으로 레이저광을 투영형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되는 밈스 미러의 일종인 DMD 등으로 반사하여 패턴을 그립니다. 그리고 연료를 레이저광으로 폭축시켜 핵융합을 일으키는 레이저 핵융합은 2022년 12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NIF가 조사한
레이저광의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추출하는 원리 검증을 약 60년 만에 성공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2부는 기술 분야로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레이저광 발진 장치와 소자 개발에도 돌파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정도 사이에 일본에서 매우 큰 진전이 있었는데 기존의 대형 레이저 장치의 출력이 손가락 끝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레이저 소자로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낮았던 에너지 효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용도뿐만 아니라 레이저광을 발진하는 장치나 소자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치와 소자의 소형화와 출력 향상, 그리고 빔 품질 향상 등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콘크리트의 새로운 상식, 건설 3D 프린터의 폭발적 보급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